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수임을 맡기고 사건을 진행하시죠.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복잡한 사건이나 돈이 걸려있는 그런 피해 사건, 거액의 변호사비를 내고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사분들을 본인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맡기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낸 수임료, 이기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분들 무턱대고 믿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변호사분들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임 맡겼을 때 그 수임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을 의뢰를 해줘야 벌어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변호사, 당연히 신뢰가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 믿고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굳이 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든지 아니면 진행을 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다든지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의의를 둘 수가 없는 사건이어도 사건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은, 이 변호사분들은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쉬운 길을 알려줄까요? 소를 제기해야 되는 어려운 길을 알려줄까요? 쉬운 방법이 다른 게 만약에 있음에도 아니면 소를 제기해봤자 의미가 없음에도 진행하게 해야겠죠. 진행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수임료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합리적 의심,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호사분들을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적정한 피해 금액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피해 금액이라면요, 최대한 인터넷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내가 어떤 종류의 것을 당했고, 이런 내용이면 어떻게 어느 정도를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세 사기 사건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했죠. 아주 오래전서부터 전세 사기가 있었고요. 대량으로 증폭해서 터져버림으로써 뉴스화가 너무 많이 된 게 최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가 났을 때 여러분들 전세 사기 전문 변호사분들 찾아다녀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임 의뢰 맡기라고 해요. 받을 수 있게끔 소를 진행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를 진행을 하잖아요. 수수료를 주게 되잖아요, 변호사분을. 그러면 전세 사기꾼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계좌에는 이미 돈이 없게끔 장치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소를 진행을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서 이겼어요. 만약에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피해당한 금액이 보상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보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분들의 일은요, 그 판결이 나오게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 사기 금액을 2억을 당했어요. 승소를 했어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받았어요. 승소한 걸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기친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기꾼 주머니에서 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의 의무는 없다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근데 그런 거를 변호사분들이 설명을 해줄까요? 해줄 것 같으세요? 소수는 해주겠죠. 근데 대다수는요? 안 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건을 진행해야지만 변호사는 먹고 살 수 있다고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집 거래를 해야지만 그 중개 수수료로 먹고 살 수 있듯이 변호사도 여러분들이 사건을 진행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 받을 수가 없는 돈으로 보여도 변호사분들은 진행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료 상담으로 유인해요, 1차적으로. 무료가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보통 여러분들 친구랑 통화해도 1시간은 통화해야지 사건이 내용이 될까 말까인데, 복잡한 사건에 얽혀있다고 보세요. 친구한테 얘기하더라도 1시간 넘게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변호사분들한테 무료 상담? 2, 3분, 5분이면 끝나요. 무료 상담을 20분, 30분씩 해주나요?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또 무료 변호사나, 무료 법무사나, 무료 노무사나, 무료 세무사나 그런 거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나 운적으로나 굉장히 남들보다 10걸음 이상 앞서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을 쉽게 누르시려면 제 영상을 많이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지금 톡톡 2번 눌러주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직장에 나갈 때는 돈 벌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변호사분들도 사건을 수임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돈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똑똑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돈을 지출하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의 성질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변호사 쓰지 마세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억울한 거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변호 맡는 일이.
감정적인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 피해 같은 것들. 그러면 판결로서 승소하면 피해자의 감정적인 거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금전적인 거 외의 거라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피해 입힌 사람들을 징역을 보내다든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이 의뢰를 맡아주고 정말 진심 성의껏 해주신다면 의뢰자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힘이 될 거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거란 말이에요. 피해를 입힌 가해자한테는 엄벌을 처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고요. 또 그 가해자한테도 합당한 벌을 주기 때문에 그 가해자도 구속함으로써 사회가 빛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안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안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분들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은요. 마냥 나쁘다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라면 진행시키지 않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금액이 소액이면은 진행을 안 하는 게 유리한 게 많아요.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고민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거를 진행을 맡겨야 되나?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좀 해보자. 이거 소가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에서 몇 년 이상은 갑니다. 2, 3년 그냥 가요. 신경을 쓰고 거기 참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본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건을 시작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도 어느 정도 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즐겁게 살면서 정신적으로 차라리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그 사건을 잊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합리적 의심이 필요해요, 변호사분들에게. 상담하는 것도 5만원씩 받고 상담을 30분씩 진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변호사분들 중에. 변호사분들이 장사가 잘 안 돼요. 누가 사건을 계속 변호를 맡기겠어요. 대다수는 서민에 속한다. 그 서민들이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한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업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변호사도. 손님들이 자기 발로 변호사 사무실 2층, 3층에 보통 있죠. 위층에 있는데 올려다보면서 찾아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찾아가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후기 찾아보고 찾아가던, 블로그 보고 찾아가던, 사이트 보고 거기다가 대고 전화해보거나 채팅 상담 먼저 하거나 해서 마음에 들면 찾아가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손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변호사분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먹고 사는 변호사분들 되게 많고요. 어그로성 끄는 변호사분들 되게 많거든요. 대다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시고요. 변호사분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에요. 사건을 진행하게 만들거든요. 일단은 무료 상담으로 유인을 하고 당연히 부족하죠, 시간이. 유료로 전환합니다. 2, 3만원, 5만원. 금액이 늘어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상담하는 거. 또 15만원, 20만원 늘어나죠. 1차, 2차 나눠서 또 늘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임 의뢰하게 만들죠. 상담을 하면서 점점 이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 이거를 의뢰해야 되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봐야 되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건의 화가 점점 더 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상담하면서 집착하게 되니까요. 수임료를 물어보게 됩니다. 수임료? 피해 금액이랑 비교해봅니다. 아, 괜찮네.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 금액들을 받을 수 있다고 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돈이 가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은 허공에 떠버려요. 승소하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조사해보면. 근데 그 전에는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안내를 안 해주셨냐고 변호사분들한테 따지고 싶을 거예요. 변호사분들도 소 제기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말해요. 대략 알 수 있거든요. 변호사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상황을, 이 사건이 어떤 건지 대략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호사고 법적으로 프로인데 모를까요? 이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으로, 그 변호사의 지식으로 대략 알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변호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호사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알아요. 이 사건을 진행해서 여러분이 돈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보자고 한다고요. 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산 명시해보자고. 재산 조회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도 돼요. 변호사는요, 여러분, 사건 진행해주는 거, 결과 나올 때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이래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는. 그 사건이 간단하게 끝나면, 짧게 끝나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게 만들고, 큰 사건이라고 만들어야 수임료를 더 받죠. 더 뜯고, 금액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일을 크게 만든다고요. 간단하게 갈 것도 복잡하게 꼰다고요. 기간이 길게끔, 여러 차례 법원에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소해도요, 변호사 비용 뜯기고 승소한 부분 돈 못 받을 수 있고 이러면 2차, 3차 피해가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끝나고 나야 알아요.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여러분들 편인 줄 알고 선임하시겠지만 선임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편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쪽에 서서 여러분들의 대변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을 꼬을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만들거나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그냥 낼름 훔쳐가지 않는지 주머니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